아무래 그때 그룹 전체 임원이 한 70명인데 네. 여자는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를 놓고 내기를 했대요. 저분이 석 달 안에 그만둘 거다 그랬는데 전 14년을 있었고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를 등급 매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뭐 최고 학부에 박사를 했고 직장을 다니면 뭐든지 최고여야 되고 네. 다 잘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나를 되게 이렇게 물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슈퍼우먼 신드롬 막 이런 거.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샷 크리에이터 하나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선배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강남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오늘 만나뵐 선배님이 대표로 이 회사에 계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박수경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 혹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쪽에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약간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져서 약간 호텔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호학번 정치외교학부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84학번, 예전에는 가정관리학과, 지금은 소비자학과 출신 박수경입니다. 제가 이제 막 20살이 돼서 결혼정보회사에 올 거라고는 이제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오늘 저희 채널을 통해서 선배님을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계속 학교에 있었어요. 석사, 박사. 교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계속 강의를 다니면서 대학에 남아있는 게 원래는 희망사항이었으나 어쩌다 보니까 2000년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14년 이 듀오 회사의 CEO로 어느새 지금 12년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님 이제 만나 뵙기 전에 조금 정보를 찾아봤는데 최연소이시면서 최초의 여성 임원 이제 커리어를 가지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따고 들어가서 대학 강사 생활을 한 10년 했었거든요. 10년 경력을 인정받고 과장 초임으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과장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이제 대졸 들어오셨던 분들이 한 10년 정도 일하면 다 퇴사를 하는 분위기. 90년대 말 200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더군다나 화장품 회사에 아무래 그때 그룹 전체 임원이 한 70명인데 여자는 저 혼자였거든요. 제가 35세 나이로 더군다나 이제 막 갓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아줌마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를 놓고 내기를 했대요. 저분이 뭐 한 달 안에 그만둘 거다, 아니다 석 달 안에 그만둘 거다 그랬는데 전 14년을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 사실은 진짜 대부분 저 또래의 여성분들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과장 정도 되면 여성들은 다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군거리시는 분들은 저보고 맨날 이제 필통 들고 다니고 이제 연구실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녹아들기 위해서 저의 필살기였던 이제 연애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뭐 정보들에 대한 거를 하면서 무게 잡는 박사가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좀 요청도 드렸고 그분들이 저를 동기로 받아들여 주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회사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여성 임원이 없으니까 그런 꿈을 가지실 수 있었던 반면에 또 그 임원이 적으니까 힘드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충이 있으셨는지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신입 과장 교육을 갔는데 180명이 교육을 갔는데 여성은 저 혼자였어요. 여자는 혼자니까 굉장히 눈에 띄었죠. 잘해야 된다. 더군다나 서울대 박사 출신인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막 이런 뭐 하나 하면 회사에 소문이 다 나는 그런 분위기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일을 했고 반대로 좀 배려를 받은 부분도 많았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저를 보고 있는 다른 여성 직원들이 많아서 잘 버텨야 또 여자 임원을 문제없이 이제 더 승진시켜 주겠구나 하는 책임감도 컸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여성 후배들이 응원도 해줬거든요. 그쵸. 지금 아마 아모레 퍼시픽이 다른 대기업보다는 여성 임원이 많은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이 결혼정보 회사의 CEO로 오게 되시면서 연결점이 이렇게 막 엄청 크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셔서 CEO로 회사에 오게 되셨는지 과정이나 사이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때 이제 갓 50인데 CEO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게 당신이 원할 나이의 CEO 자리는 없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약간 현타가 왔었고 소비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소비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강의를 하던 과목 중에 결혼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에 이제 결혼 정보 회사들에서 배우자를 찾는 이론들을 많이 다뤘었던 기억이 나고 당시에 이런 이제 결혼 정보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 같네요. 근데 결혼정보 회사라고 하면 스펙 너무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인식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인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결혼정보회사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결혼을 이런 데 와서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 씨도 친구가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뭐 물어봐요? 어디 살아? 어디 살아? 뭐 나이, 전공, 뭐야? 뭐 이 정도는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상대를 만났을 때 궁금해하는 정보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는 그런 것들을 대신 확인해주고 알려주는 거고 맞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소개팅에서 마음에 들면 사귀잖아요. 그런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매칭된 커플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는지 혹시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다양한 커플들이 있겠지만 학교 후배 겸 제자 서울의 모 대학의 교수님이 된 친구가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면서 교회에 가입을 했어요. 소위 스펙이 좋죠. 이 남자분을 보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첫 번째 만난 친구와 바로 만난 날 너무 얘기가 잘 돼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 그 만나고 온 여성분이 저희 매니저한테 저 이제 결혼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분이 만난 게 1월 초였는데 5월 5일 날 결혼을 했어요. 우와. 아이도 낳고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커플입니다. 이제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제 결혼정보회사에 왔으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의 등급 같은 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봤는데 실제로도 그런 등급 시스템 같은 게 존재하나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를 등급 매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 급일까?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맨날 물어요. 나 정도는 어떤 급인가요? 막 이렇게. 근데 저희가 아유 그거는 등급표가 없어서 그 등급을 매길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 조건이나 아까 말씀하신 스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상대에 대해서 이게 종합을 하다 보면 적절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권유를 해요. 그것만 정하는 거지 등급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되는 시스템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연봉 원천징수, 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진을 내셔야 돼요. 사진이 중요해요. 비용적인 부분은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높을수록 횟수 같은 게 조금 많아지고 내지는 조금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분들의 스펙으로 찾고 싶다 이러면 이제 조금 비용이 올라가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노블레스 프로그램이 한 300만 원대 나중에 최고가는 거기에 이제 공 하나를 더 붙인 프로그램도 있고 2배 정도 되는 초고가 그거는 저희도 자주 권하지는 않는데 정말 급하게 아주 어려운 결혼을 성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요즘 선호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다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 때 서울대에는 이렇게 예쁜 하나씨 같은 인물은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그 외모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육각형이라는 그 조건들을 다 갖추신 분들이 있는데 전문직이라고 해도 요즘은 정말 정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같은 의사라도 어느
그 어떤 병원의 의사냐, 페이 닥터냐, 뭐 종합병원의 네. 교수 후보자들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공과 이런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요구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가입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일 압도하는 거는 이분의 인성이에요. 보고 싶어는 해서 미팅은 되는데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돼요. 만남을 하고 나면 다들 실망했다, 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는 그분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소양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정도의 스펙은 경쟁이 치열해요. 네. 뭔가 이렇게 마침표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과정인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졌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하다고 실망할 것도 아닌 게 나랑 또 얼마나 잘 맞는지, 그쵸. 얘기대로 잘 서로가 변화해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아,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하고 금방금방 잘 만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 동문이신 여자분들도 많이 듀오에 가입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라고 하면 고학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높은 또 스펙을 가지신 분들을 선호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 대해서 가장 선호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 지금 한 40대 이상 정도만 돼도 여자들은 남편 되실 분이 나보다는 조금이라도 학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들이 있어서 서울대 나오면은 더 좋은 사람이 없으니 서울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는데 의외로 요즘에 서울대 출신의 여성 학력을 그렇게 꼭 못 박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중상위 정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오신 분들의 여성분들은 저보다는 좋은 학교 나온 남성이라는 네. 얘기를 해도 서울대 출신들은 아니 뭐 이렇게 서울대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고 뭐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 연봉이요 웬만해서 남자들이 저보다 많기는 쉽지 않으니 저보다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잘 보니까 외모가 중요해요 막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개성이 네. 강하고 원하는 바들이 또 되게 뚜렷한데 겉보기에 남들이 좋아라 하는 조건보다는 꼭 서울대라서 똑똑하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더라. 학교가 좋으면 좋겠지만 학교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개가 나가고요. 서울대 동문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또 하나 씨도 되게 궁금해요. 네. 우리 하나 양은 어떤 상대를 좋아라 할까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뭔가 연애의 상대겠지만 뭔가 높은 학력을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유머 코드가 잘 맞거나 키가 크다거나 이런 뭔가 외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잘 맞는다는 기준이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되게 재미나게 들은 얘기가 지금 한 4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지금도 네. 안 맞다고. 절대 맞는 사람은 없다. 자꾸 그치. 잘 맞는 사람 찾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내가 이해가 가고 괜찮아 할만해. 다른 거를 서로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정도여야지 자꾸 잘 맞는 사람을 찾다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도 좋아서 어떤 일이 네. 벌어져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라는 거는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게 어떨 때는 뭐 외모일 수도 있지만 외모는 변해요. 그리고 지금은 눈에 외모만 들어오지만 나중 가면 진짜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것도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얘기지. 젊을 때는 나도 그랬고 그때는 외모가 진짜 중요했고 키도 중요했고 어른들 얘기가 들리지가 않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지지해 줄 네. 건가 이런 거를 좋은 상대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선배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더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이제 전 회사에서도 여성 임원으로 일하셨고 지금은 CEO로 또 일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러한 커리어를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 선배님이 가지고 계신 강점이나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같은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뭐 최고 학부에 박사를 했고 직장을 다니면 뭐든지 최고여야 되고 네. 다 잘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나를 되게 이렇게 물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슈퍼우먼 신드롬 네. 막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음. 건가? 내가 지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라고 인지하고 부족한 거를 주변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강점은 되게 유연함인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원래 원하던 일이 아닌 데를 갔는데도 어쨌든 연결고리를 찾아서 틀린 게 아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그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여성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를 항상 네. 머리에 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은 부족하고 많은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잘하려고 처음에는 동동거려 봤더니 오히려 결과가 안 좋더라. 오히려 뺄 건 빼고 할 거는 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면서 일과 가정에 대해서도 절대 회사 가서 집안일에 대한 고민을 안 해야지. 그 반대로 집에 가면 절대 회사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했더니 그래도 결과가 괜찮았고, 이게 꼭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회사 경영을 할 때도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다 잘하고 싶지만 그거를 다 잘하는 데는 분명한 시간과 자원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아닐 때는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선배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양쪽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거를 주로 선택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지. 이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특히 이제 기회비용도 잘 네.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득이 되거나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는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더 낫다 싶으면은 버려야 돼요. 또 배우자 선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좋은 사람 찾기는 어렵다.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조건은 뭐고, 네. 그 다음에 버려도 되는 조건은 뭔지에 대해서 좀 선택하고 집중을 하면 좋은데, 그럴 때 되게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기회비용은 다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를 해서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해서 얻는 거, 안 해서 잃는 것도 잘 생각을 해서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 이 생각이, 직장이랑 가정 중에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배님은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춰오셨고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생활이라는 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집중해서 질적으로 네. 이렇게 쏟아부으면 적은 시간으로도 아웃풋은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좀 터득을 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괜한 미안함 막 이런 마음 들 필요 없다.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아이한테 사랑을 쏟아서 그 아이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그 아이한테만 신경을 쏟아주면 아이는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제가 늘 얘기가 회사 생활할 때 CEO 모시듯이 남편과 아이한테 했으면 굉장히 집에서 칭찬받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집에서도 노력하면 되고, 반대로 직장 생활도 내 가정과 다를 바 없이 정말 소중한 곳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건강이 어떻게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해외 한 달 살기 하러 갈 거거든요. 항상 일하면서 출장으로만 급하게 쳤던 곳 중에 10곳을 딱 선정해냈어요. 거기 가서 한 달을 살 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제일 먼 곳부터 이렇게 가까운 데까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